안녕하세요, 유범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출 입정에 이어서 중개무역이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중개무역 해갖고 뭔가 들어본 듯 한 멘트이긴 한데 또 무역이란 말이 붙으니까 중개란 말은 아무래도 뭔가 가운데 있다 이런 느낌인데, 먼저 현재 이 중개무역이라는 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키워드부터 정리를 시작하고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키워드 보시면은 먼저 중개무역이라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와서 내보내는 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냥 제 식대로 쓰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내보내는 것. 내보내는 것. 즉 가지고 와서 다시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그럼 적어도 제가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제가 쓸 건 아니라는 거죠. 가지고 와서 내보내는 거니까. 왜 그럴까요? 즉 이거는 이제 정식 멘트로 쓴다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 즉 제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제가 수입해서 다시 수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요게 이제 이 수입할 때 이 수입할 때가 포인트인 거예요. 수입할 때. 잘 보세요. 수입할 때가 이제 포인트가 수입할 때가 포인트가 되는 건데, 잘 볼게요. 먼저 수입할 때야, 여기 포인트입니다. 국내로만 가져옴. 먼저 외국에서 국내로 가져온다는 건 수입이니까 국내로만 가져옵니다. 일단은 가져오는데, 잘 보세요. 수입 통관을 안 하니까 수입 신고를 안 합니다. 왜냐? 제가 쓸 거라면은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안 쓸 거예요. 그러면 굳이 수입 신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쓸게요. 정식 수입 통관 안 함. 정식 수입 통관 X 안 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수입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죠? 라고 얘기할 수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대신 수입 통관을 하지 않으려면은 어디에다 장치해내면 적어주실게요. 여기다가. 밑에가 좀 좁으니까 위에 올려 적겠습니다. 이렇게 올려 적을게요. 보세구역의 장치. 보세구역의 장치.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보세구역이 뭔지 한 번 더 짚어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가. 보세구역은 이제 이미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 중에 보세구역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분이겠지만, 항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세구역을 먼저 말을 설명해 볼게요. 보세라는 말은요, 첫 번째 세금의, 그러니까 보는요 보류된다. 보류라는 건 뭔가 미루어진다는 거죠. 뭐가요? 세금의 부과가 보류되다. 그러면 세금의 부과가 보류되는 구역을 뭐라 그러니까 보세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어도 보세구역에서는 아직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들어온 물품이 어떤 물품이기 때문에 국내 물품이 아니라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국내에서 만든 물건을 외국에서 함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외국에 있는 물품을 대한민국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정식으로 내가 이 물건 수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수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비로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에는 무엇을 장치하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외국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에요. 외국 물품. 외국 물품이 장치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세구역은요, 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금 부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역이에요. 세금 부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부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이곳은요. 네. 하지만 뭐는 내야 돼요? 창고료. 창고료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구역에는 말 그대로 물품들을 보관하는 보세 창고가 있는데 창고료 따위는 발생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잘 보세요. 이제 볼게요. 보세구역에 장치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보세구역에서 다시 수출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는 뭐라 그래요? 반송이라고도 반송. 예. 그러면 이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간단해요. 결국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보낸대요. 한마디로 갖고 들어와서 바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갖고 들어와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살짝 드려볼게요. 그림을 잠깐 봐주세요. 그림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국내로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여기에 냅둬요. 물건을 이렇게. 그다음에 이 박스를요 뭐 해요? 일명 박스가리를 해요. A사로부터 가지고 온 물건을 제 물건이냐 재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100원에 수입한 거를 얼마에 바꿔요? 1000원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다시 어디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일본 사람들은 이 물건을 누가 만든지 알아요? 그냥 제가 만든 줄 아는 거예요. 절대 여기는 중국의 원 생산자를 일본에게 노출하면 돼요? 안 돼요? 노출하는 순간 일본 사람은 저한테 물건 안 가져가고 중국으로부터 바로 연락 취해서 직거래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 마진 900원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관습 관례로 이러한 중개무역을 활성화시키려고 보세구역이라는 데에다 물건을 임시로 장치한 다음에 박스가리 한 다음에 다시 내보내는 걸 인정해 주고 있어요. 현재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개무역입니다. 중개무역. 결국 중개무역이라는 거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내보내는 건데 왜 가지고 오고 왜 내보내냐? 수출할 것을 나중에 수출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수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KK사라는 회사로부터 수입을 했으면 이거를 JJ 회사로 박스를 싹 갈아치기 해요.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서류상 100원에 수입했으면 저는 마진 붙여갖고 1000원, 2000원에 파는 겁니다. 중국 사람 그거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제가 중국으로부터 가서 파는 거 절대 모릅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중개무역. 근데 이렇게 해서 내용 보셨는데 여기를 잠깐 좀 지울게요.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에서 중개자가 있는데 조금 다른 글자. 네. 이거 잠깐 좀 지울게요. 네. 전체를 지우고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중개무역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무역영어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제 부분인데 잘 보세요. 먼저 큰 틀부터 잡아볼게요. 잘 보시면은 중개무역이 있고 여기에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중개무역, 중개무역. 일단 글자가 다르죠? 이 중개는 여러분 어떤 느낌 나세요? 어떻게 해서요? 이 중개는 첫 번째 중개는요. 들어보셨죠? 스포츠 중개. 스포츠 중개할 때 이 중개자를 쓰고요. 스포츠 중개. 그 다음에 이 중개는 어디에 쓸까요? 공인중개사 할 때, 예, 공인중개사 할 때 그 중개자를 쓰죠. 네, 잘 볼게요. 제가 정말 간단히 키워 적어볼게요. 중개무역 적어볼게요. 제가
모르게라고 적을게요. 모르게. 얘는요? 알게. 누구를 모르게? 생산자를. 얘도 얘는 생산자를 알게. 이러면 이거 들으시면 좀 느낌 오시나요? 생산자를 알게, 생산자를 모르게. 우리 스포츠 중계할 때 이제 우리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고 했었는데 마스크 벗고 해도 되는데 우리 스포츠 중계할 때 그 중계석이 있잖아요. 중계석에서 뭐 야구 중계를 할 때 그 선수한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중계석 그리고 이걸 시청하는 시청자 귀에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몰라요, 중계를. 공인중개사는요,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아서 중개사분께서 가운데서 이제 중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중개무역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네. 아까도 그렸지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요거를 잘 보실게요. 여기가 A, B, C입니다. B가 A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고요. 수입된 물건을 다시 B가 C에게 수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결국 이 이어진 선에서 A와 C는 이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B는 수입을 한 다음에 물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바꾼 다음에 C에다가 수출하는 거예요. 결국 A와 C를 알게 해야 돼요? 모르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모르게 해야지만 B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게 해버리면은 내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중간 마진, 즉 비싸게 샀구나 해서 바로 C가 A를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반대로 이 상황에서 B가 취득하는 건 뭘까요? B가 취득하는 수익은 수익 구조는 수익 구조. 수익 구조가 수수료일까요? 마진일까요? 마진. 예, 차익을 본다는 거예요. 차익. 예컨대 100원에 수입해서 1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차익 몇을 보는 거예요? 900원을 본다는 거예요. 마진을 먹는 구조입니다. 요 중개무역 보실게요. 중개무역. 네. 요 중개무역 보시면 똑같은 그림을 제가 그리겠습니다. 네, 똑같은 그릴게요. 똑같이 A, B, C 국이 있겠죠? A, B, C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공인중개라고도 하지만 결혼중개라고도 해요. 결혼중개라고도 하는데 B가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A와 C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A는 팔 곳이 필요하고 B는 살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접점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B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중개시켜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B는 A와 C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한 다음에 물건의 이동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A에서 C, 즉 중국에서 일본으로 물건도 바로 보내고 받게끔 세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B가 서로를 만나게 해주고 결국 가져가는 건 뭐예요? 마진, 즉 B의 수익 구조는 뭐가 되는 거예요? B의 수익 구조는 마진이에요? 아니면 수수료예요? 수수료. 커미션을 먹는 무역이에요. 수수료. 예,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물건이 경유를 하는 건 뭐예요? 스포츠 중개무역. 맞죠? 물건이 B국을 한번 경유해서 넘어가는 거 맞죠? 중개무역. 두 번째, 공인중개무역은 뭐예요? 물건이 중간에 한번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치고 바로 직거래 한다는 거. 이런 개념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파트는 국제무역사 시험보다는 무역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가 하나 나오고 저 중개라고 스포츠 중개할 때 중개무역과 공인중개 요 문제 비교하는 걸로 나오는데 생산자,
즉 수입하는 사람이 이 물건의 진짜 찐으로 만든 사람들을 아냐 모르냐, 수입 구조가 마진이냐 수수료냐, 실제 물건이 어느 중간에 경유하느냐 경유하지 않느냐 바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되게 많이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오신다면은 말 그대로 어떻게 나오냐면, 철저하게 이 B가 스포츠 중개무역을 할 때 자신의 국내로 수입 통관을 해요 안 해요? 수입 통관을 안 한다는 거에 굉장한 포인트를 가져가 주세요. 절대 수입 통관, 이런 표현 써요. 관세법에서는 대부분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써요. 또는요,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어떤 국내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 지역 이외에 다른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은 반드시 비교하는 부분은 필요하세요. 반드시 비교하는 부분은 필요하시기 때문에 꼭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요거 중개무역에 대해서 정리 한번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중개무역과 또 다른 중개무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